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 김준우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특별히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김남근 변호사 모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모신 건데요. 이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을 처음 문제 제기하셨던 분이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어제 사과문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제 이 사과문을 보게 되면 뭐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네. 앞으로는 뭐 문호조 경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어떤 이제 추상적인 다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주로 나와요. 네.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준법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준법 감시, 준법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제 네. 예를 들면 준법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사회가 이제 그 경영 임원들의 어떤 뭐 불법 경영이나 위법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네. 이사회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을 뭐 몇 명이라도 뭐 외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네. 그런 이사회가 제대로 된 감시 견제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예전에도 이제 2008년도에도 그 아버지인 이건희 이제 삼성 회장도 또 비슷한 이제 사과문을 대국민 사과문을 했었죠. 발표했는데 또 그때는 조금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본부와 같이 그때 범죄를 주도했던 구조본부 이제 그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을 뭐 퇴진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위반을 했던 걸 주도했던 삼성화재하고 뭐 삼성생명 사장을 이제 퇴진시키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네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데 책임이 있었던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임원진이라든가 또 삼성물산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그 합병을 주도했던 임원진이라든가 뭐 삼성전자에서 280억이나 회사 돈을 빼내가지고 뇌물을 제공하는데 그걸 묵인했던 임원진이든가 이런 분을 이제 퇴진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네네.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매우 추상적이었다. 예. 네. 게다가 이제 이거는 피해자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희 또 삼성회장 사건하고는 달리 그러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주주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8천억 이런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 그런 걸 배상하겠다라든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또 노조 탄압을 받아가지고 뭐 해고도 되고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뭐 네. 배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아무 내용도 없이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일 안 일어나겠대. 안 일어나겠다고 다짐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진정성에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갖는다. 네. 어제 뭐 9분 35초간 사과했다고 하죠. 그걸 꼼꼼히 또 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김준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연애하다 잘못하면 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할 줄 모르고 막 자학을 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막 아니 그냥 잘못했어 뭐 그냥 네. 이제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앞으로 네. 잘할게 이러고 제대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니까 그냥 얼렁뚱땅. 자학 모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상대방도 오히려 이상하게 자기가 피해자거나 자기가 불쾌했는데 오히려 뭔가 감싸줘야 되고 막 이렇게 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딱 그 꼴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이 예전에 이건희 회장 당시에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네. 그때는 또 몇 조를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이제 안 지켰습니다. 삼성에서. 네네.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뭐 퇴진하겠다고 몇 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네. 본인이 진짜 하기 싫은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한 거 아니냐. 그 전처럼 이제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던 게 좀 씁쓸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2008년 당시 그 이건희 회장의 사과 이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어제 사과문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여기서부터 짚어볼게요, 변호사님. 갑자기 왜 사과문을 어저께 발표한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사과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 측에 이제 권고로 시작이 된 건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래도 뭐 좀 양형 이런 걸 고려하려면은 네. 뭐 삼성에서 다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이러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이제 준법 네, 그 네. 경영 시스템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거예요. 재판부가 권고를 했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사실은
준법 경영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또 그럴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그 부패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많아져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증권을 발행하거나 미국에 있어서의 그 지사를 두고 있거나 그런 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거든요. 네네. 독일의 지멘스사라는 데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의 부패 행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뭐 8억 달러의 그런 벌금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위 때문에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세계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부패, 노동, 뭐 환경 이런 걸 철저히 준수한다는 준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마치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이제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을 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네. 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도 좀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뭐 억지 춘향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것이 나름 기능을 한다면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준법감시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 대법관이신 이제 김지영 전 대법관이 이제 네.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단체 대표 또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단체 네네. 그런 사무처장도 참여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법학 그 전문대학원 교수 뭐 경영대학원 교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김지영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삼성 백혈병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조정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을 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취임하게 된 거고요. 뭐 비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왜 저기서 그 뭐랄까 그럴 듯하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냐 이런 네네. 좀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든 독립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뭘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나름대로는 또 이제 굳건하신 면이 있고 네. 그럼 준법감시위원회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의 이사회는 그런 얘기를 직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직원을 했다가는 뭐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고 본인 직이 날아갈 그럴 네. 이제 충신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점들도 좀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정하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하려면 그건 이사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이제 네네. 삼성이 진짜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번 3월 추총에서 뭐 국민연금 같은 외부의 뭐 연기금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네. 뭐 문제가 일어났던 회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데 이제 참여를 시켜서 그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도 독립적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법 경영이라든가 부당한 경영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준정성이 있겠죠. 근데 이사회의 대부분의 정보가 모이게 되고 이사회의 어떤 결의는 법적인 효력들을 갖게 되는데 아무런 결의의 효력이 없는 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그 이사회 밖에다 만들어 놔서 뭘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네. 과연 그게 실행력이 있겠느냐라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 다행스럽게 이제 이재용 그래도 부회장이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작년 말서부터 계속 여러 차례 욕을 했어요. 네. 올 초에도 욕을 했고 또 마치 이제 3월 11일은 안 되니까 이제 기한도 정했어요. 네. 4월 10일까지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기를 해서 거의 어제. 이제 임박한 시점이 다 돼서 네.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기한을 앞두고 해야 하는 점도 있고 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선고 재판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네. 결심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사과한다, 뭐 반성한다는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양형을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사과문을 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초반에 그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경영권 승계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저예요? 김 변호사님인가요? 두 분 다 김 변호사님. 저는 근데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훌륭한 사과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네. 4세를 3세로 처음에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본인이 네.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건 전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10몇 년 전에 본인이 사퇴하겠다라는 네네.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피해 금액을 뭐 공탁이라도 하겠다, 얼마라도 변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법 다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네.
4세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럼 또 다른 편법을 하진 않겠다. 불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제 현재 법 그대로 가면 뭐 상속은 더 부자는 되겠지만 네네. 이씨 집안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좀 어느 도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재용 보십니까? 부회장도 최종적인 경영 승계까지는 지금 못 간 거죠. 네. 삼성물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주력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리를 한 다음에 네. 삼성전자 지주회사하고 삼성물산을 이제 뭐 합병하든가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지배권을 이제 일부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실제로 그걸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11%나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자사주는 이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를 분리할 때 지주회사에 배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인 이몽이 집중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네. 가진 고생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못했잖아요. 네. 근데 만일 그 아들이 그걸 하게 된다. 네. 그럼 먼저 시작이 비상장 회사인 뭐 삼성 에버랜드나 SDS의 그 주식을 헐값으로 이제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60억에 헐값에 샀어요. 네. 근데 그거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 검찰이 당연히 수사받아가지고 그렇겠죠. 배임죄 이런 거 처벌 받을 거니 초장부터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럼 그 공정거래 다음에는 이제 위원회도 나설 것이고. 그 회사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네. 네. 불과 한 몇백억밖에 안 됐던 회사를 막 조 단위 회사로 키워서 그게 이제 경영권 승계 시드머니가 된 건데 그럼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네네. 뭐 식당 업도 에버랜드에 다 몰아주고 뭐 그 전산 사업 같은 거 SD에 다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키워가지고 시드머니를 마련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 다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처벌을 받을 텐데요. 시대가 거기다가 또 변했죠. 주력회사하고 합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하려면은 삼성물산이라는 한 중간쯤 정도 되는 주력회사하고 합병을 하다가도 또 이런 탈이 나고 또 피해를 받아야 되고 네. 결국 자기도 끝까지 못 갔는데 사실상 그 아들에게 이런 어떤 많은 그 사회적인 비난과 또 형사처벌과 이런 게 수반되는 이런 식의 경영권 승계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미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결단을 내린 듯 들렸으나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에서는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거 뭐 고심해봤는데 나 이제 주차 위반 안 할 거야.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어떻게 이건 이제 들으셨어요? 두 가지인데 이제 최소한의 네.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 네.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이제 목숨을 끊으신 네, 두 네. 분의 이제 노동자분들이 계세요. 네. 뭐 염호성, 최종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산업재해를 통해서 뭐 사망하신 황유미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좀 거론해서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던가 네. 일단 뭐 지금 또 강남역에서 지금 뭐 1년 가까이 1년 넘게 지금 또 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희 씨라든가 뭐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에 대한 좀 사과들도 좀 동반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문호조 경영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이게 80년대에도 삼성이 독일에 처음 진출했을 때 문호조를 경영 원칙해가지고 독일에서 난리가 나고 이제 네, 네.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글로벌 대기업답게 일을 하려면 노동조합과의 공조는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서야 뭔가 사과 카드로 꺼냈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뭐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노동조합 지금 이제 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노총 소속도 있고 뭐 독립노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체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서고 뭐 노조 전임자도 좀 인정해주고 이런 좀 조치가 후속 조치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자 오늘 마침 준법위가 회의를 열었어요. 정기 회의를 열었는데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그리고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또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네.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여러 차례 다짐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실천 방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천 방안으로서 뭐 준법감시원회가 지적한 것도 있고 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회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총수의 어떤 그 절대적 영향하에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는 이사회를 네. 제대로 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이사회로 만드는 뭐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조합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다시는 이런 노조 탄압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거에 관여했던 사람들 철저히 이제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뭐 노동 조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단체 교섭권을 발생하겠다, 뭐 복순소 다 인정을 하겠다, 네. 뭐 그런 좀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결국은 실형이 거의 임박한 상황인데 그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재판에서 양형을 할 때 있어서는 반성한다, 사과한다는 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양형이라는 게 반성한다 그러면 다 풀어주면 실형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또 한 행위에 대한 그것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행위가 굉장히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국정을 거의 막 뒤흔들 정도의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네. 거기에서의 어떤 그 횡령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형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거를 꼭 그 자기가 네. 어떤 그 집행유예나 이런 거로 풀려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도는 이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 지금 이제 그 파기환송 맡고 있는 서울고법의 정준영 부장판사가 원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양형에 반영하겠다. 그런데 원래 이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려고 처음에 했을 적에는 양형이 크게 뭐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워딩이? 정확히 워딩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라는 워딩이었는지 제 기억에는 좀 아마 이제 어쨌든 그 이런 네. 뭐 준법 경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고 또 삼성 쪽의 어떤 메시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고등부장이 얘기하는 부장판사 얘기하는 바람에 마침 꼬였다 우리는 네. 오비락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곤 있어요. 네네. 진실은 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예단을 형성하게끔 해준 게 한편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해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네. 이걸 기화로 결국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국민들한테는 사법불신 그리고 이제 유전 뭐 무죄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좀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파장이 너무 커져서 재판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와중에 또 그 특검에서는 박영수 특검. 예, 박영수 특검에서는 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기피 신청이라는 게 인용률이 뭐 1%는커녕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군요. 그런 네. 겁니다. 이제 국감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네. 뭐 한 10년 동안 11건 뭐 민사 형사 합쳐서 이 정도라고 하니까요. 거의 없는 건데 이것도 사실 기피 신청 자체가 인용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뭔가 특검에서도 재판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좀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재판부의 고민과 고뇌가 되게 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박영수 특검이 지금 정준영 판사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이 서울 고법에서 한 차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항고를 했고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본다라는 건데요. 기피 신청 대법이 뭐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 네. 것을 법원이 뭐 스스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걸 뭐 인정한 예는 거의 없고 뭐 저도 20몇 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기피 네. 신청이라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법원이 판사들이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뭐 재판을 하면서 내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네네. 내가 실형을 선고를 했더니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뭐 삼성그룹이 총수가 구속이 되니까 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네.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뭐 SK 같은 경우에도 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을 살고 있는 동안 SK그룹 같은 경우는 한 5, 6위 되던 그룹이 한 2, 3위까지 올라왔었고 네네. 이재용 부회장도 이미 한 6개월 이상 살았어요. 근데 네네. 그동안 삼성 뭐 경영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짜임새 있는 전문 경영 체계가 돼 있어가지고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총수 한 명이 구속돼가지고 구속된다고 형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판사들은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판단을 해야지 자신도 모르고 검증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를 해주게 되면 결국 다 사법을 불신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결국 다 자신들이 받은 형에 대해서 네. 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건 그거보다 훨씬 큰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판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재판은요. 뇌물 관련된 거고요. 지금 그거 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한 1년 반 정도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증거인멸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공장 밑바닥에다가 이제 뭐 컴퓨터 뭐 숨겨놨다. 숨겨놓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니셜에 해당되는 무슨 그것들은 전부 다 지우도록 그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이제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았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들을 다 소환하고 있고 그 이재용 부회장도 소환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도 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끝났고 이제 소환 날짜만 잡으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